낙지 문제 있잖아. 아니 저기 오늘 문제 있잖아. 백숙은 사나? 문제 있잖아. 낙지 같은 거라 문제 있잖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성과 이름을 밝히고 나면 꼭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너는 어디시냐? 바로 본관을 묻는 질문인데요. 최근에는 유교 문화가 붕괴됨에 따라 자신의 본관을 모르거나 서로의 본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후라면 자신의 본관이 궁금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집안 사람들은 모른다는 대한민국 성씨의 비밀 탑 7에 대해 알아볼게요. 7위 파평윤씨.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며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타고난 대식가인 윤석열 대통령은 집에서 요리를 담당하기도 할 정도로 식사의 진심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식은 다름 아닌 잉어인데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보양식으로 사용할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잉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파평윤씨이기 때문입니다. 파평윤씨들은 잉어의 자손이라 하여 대대로 잉어를 잡거나 먹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설화에 따르면 파평윤씨의 시조인 윤신달은 양쪽 겨드랑이에 81개의 잉어 비늘이 나 있던 잉어 소년이었고, 이런 윤신달의 후손인 윤관장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잉어떼가 나타나 다리를 놓아줌으로써 목숨을 구해준 적까지 있다고 하죠. 따라서 파평윤씨의 자손들은 자랑스러운 선조에게 도움을 준 잉어의 은혜에 대한 보답에 차원으로 잉어를 먹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평윤씨에게는 한 가지 더 금지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선지해장국을 선지해장국이라고 부르는 것. 파평윤씨의 2세 조상의 이름이 윤선지였기 때문에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쇠피해장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평윤씨 극명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선지해장국이라는 이름이 일종의 패드립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파평윤씨와 식사를 하게 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겠네요. 6위 평산신씨, 함종어씨. 사실 잉어를 먹을 수 없는 성씨는 파평윤씨만이 아닙니다. 평산신씨와 함종어씨 역시 잉어를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함종어씨의 경우는 과거 자식이 생기지 않던 부부가 잉어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함종어씨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종어씨와 잉어는 때려야 될 수 없는 상징적인 동물인 셈이니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반면 평산신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잉어를 그야말로 극혐해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맞서 싸우던 평산신씨의 신립장군은 화살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남한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 그 후 남한강에서 잡힌 잉어의 배에서 신립장군의 옥관자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평산신씨는 잉어를 조상을 먹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씨였어도 원수 같은 잉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5위 경주김씨. 경주김씨의 남성이 서경정씨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여자친구의 할아버지가 경주김씨의 조상인 김부식이 서경정씨의 조상 정지상을 처형했다 라는 이유로 결혼이 거절당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마치 현대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성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결혼을 할라치면 집안에서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성씨 조합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화 류씨와 연한 차씨. 차원부 설원기에 따르면 문화 류씨의 시조인 류차달이 두 아들에게 각각 연한 차씨와 문화 류씨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같은 조상을 둔 셈이기 때문에 결혼이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 류씨에서는 류씨와 차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이를 아예 못 박아두었지만 연한 차씨는 여전히 둘 사이의 결혼을 반대하는 중이라고 하죠. 앞서 소개했던 경주김씨와 서경정씨의 결혼 이야기에서도 재미있는 후일담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경주김씨가 아닌 노비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가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하자 이번에는 어디서 그런 근본도 없는 놈을 들이느냐 라는 불호령이 떨어져 쩔쩔맸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지금쯤은 결혼을 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지죠?
4위 고령신씨. 녹두에 싹을 틔워 먹는 숙주나물은 저렴한 가격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물이죠. 하지만 고령신씨는 이 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숙주나물을 녹두나물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입에 대지 않기도 한다는데요. 그 이유는 숙주나물의 유래가 고령신씨의 조상 신숙주이기 때문입니다. 고사에 따르면 신숙주는 단종을 잘 보필하라는 세종대왕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충심을 저버리고 왕을 배신한 신숙주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쉽게 상하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령신씨 대종회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는 각종 소설 때문에 와전되어 악담이 퍼진 것으로 이런 조상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숙주나물을 녹두나물이라 바꿔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신숙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만약 대종회의 주장대로 억울한 일이라면 얼른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3위 경주이씨.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다지만 여전히 보약이나 건강식으로 사용되는 자라. 하지만 이런 건강식을 먹지 못한다는 성씨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경주이씨. 이들이 자라를 먹지 않는 이유는 조금 흡사한데요. 늙은 남자 8명이 절하며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꿈을 꾼 조선시대의 문신 이공린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자 마침 그의 종이 자라 8마리를 솥에 끓이려는 중이었다고 하죠. 그는 뒤숭숭한 꿈자리가 신경 쓰여 즉시 자라를 강물에 놓아주거라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의 실수로 달아나던 자라 한 마리가 목이 끊어져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이공린의 아들 중 한 명인 이원이 갑자사화로 인해 자라와 똑같이 목이 잘려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싹한 사건 이후 경주 이씨들은 자라를 결코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꿈을 무시하고 자라를 전부 삶아 먹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위 김해김씨. 이 대구빡이 딱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주인공인 최익현이 같은 집안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며 했던 대사죠. 그런데 김해김씨의 남자들에게도 딱 우리 집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중한 그곳에 점이 나 있다는 사실인데요. 에? 싶으시죠? 일단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던 수로왕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을 건너지 못하는 노인에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자신의 남근을 세워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강을 건너게 된 노인이 "고놈 참 용하네" 라는 말과 함께 곰방대를 툭 하고 쳤고 그때 떨어진 담뱃재가 수로왕의 그곳에 상처를 남기게 되어 점이 되었다는 설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에이, 그게 어떻게 후대까지 이어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기에는 놀랍게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130명의 협조를 구한 끝에 김해김씨 중 87.3%가 생식기에 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외 다른 성씨들은 68.6%만 이 점이 있었다고 하니 수로왕 설화가 진짜였던 것 같죠? 하지만 한반도에 담배가 들어온 것이 1500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점의 정체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해김씨 남자들이라면 이 점이 딱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라는 말은 할 수 있나? 에이, 모르겠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1위 김해허씨. 허씨는 김해허씨, 양천허씨, 허양허씨, 태인허씨 등 수많은 본관이 존재하지만 조상은 모두 수로왕의 부인인 수로왕비 허왕홍인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벌써 알아차리셨겠지만 당연히 허씨와 김해김씨는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이성동본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허씨와 김해김씨 역시 오래전에는 혼인이 금지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바로 김해김씨의 그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조상이 같다 보니 허씨 역시 그곳에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허씨 버전은 그 설화가 조금 다릅니다. 수로왕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불이 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수로왕이 불이 난 곳에 오줌을 싸자 거짓말처럼 불이 꺼지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로왕비도 남편을 도와 오줌으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똥이 튀어 두 부부 모두 그곳에 점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
이 때문에 허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에게도 생식기에 점이 생겼다고 하죠. 물론 불로인한 흉터가 후손들에게까지 점으로 유전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확인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하니 정말 미스테리한 특징이 아닐 수 없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성씨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이외에도 성씨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어르신들께 여쭤보신다면 그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성씨에 대한 신기한 비밀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께 연락드릴 계기가 없으셨던 영순이분들, 이번 기회에 성씨 이야기와 함께 연락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손주의 연락을 받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실 테니까요. 그럼 랭킹스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